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영하의 날씨인데요.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중심으로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역시 오늘 시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취약했던 섹터는 역시 2차전지 부분이고요. 트럼프 발 관련된 이슈가 또 생기면서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최근에 약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4%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높게 좀 형성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ASIC 반도체 이런 부분들 분위기로 맞춤형 반도체 관련된 AI 쪽이 상당히 좀 힘겹게 흘러오다가 다시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로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차별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일부 양자 컴퓨터라든지 상당히 좀 새로운 테마군들도 형성되면서 주가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은 많은 섹터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IT 부품 이런 쪽이 움직임이 괜찮았다 정도 수준이었고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삼성전자가 좀 약하게 거래되는 모습이 좀 아직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글쎄요 연말로 가면서 일부 이 배당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서 상당히 좀 시기가 글쎄요, 미국 시장의 강세 비교해서는 좀 오늘은 상대적으로 FMC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매도 일관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잡스같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오는 날은 또 불장이었다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 매일 검은색만 입을까요? 그러면 네, 참고를 해서 또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 출발했던 가운데 양자 암호화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전선과 비료,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챗봇, 여행과 건설, 영화,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N7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이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인데요. 전일 24.4% 급등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도 11.2%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호실적의 상승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플러스 6.1% 급등을 해서 빅테크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4%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FMC 쪽 이제 목요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 만약에 FMC가 좀 매파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직은 4.4%의 분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특히 이제 점도표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내년 2번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고요. 3번까지 확대됐다가 다시 2번으로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반등 후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급락한 이후에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뒤에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FMC 경계감에다가 트럼프 우려에 따른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주가 일부 하락했다는 점이고요. FMC 경계감, 중국 지표 일부 부진, 이게 소매 판매 관련된 경기지표 부진이 좀 있었고요. 트럼프 우려의 영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국내에서 보였고요. 기관 현물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도 좀 사줘야 되는데 연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투자가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기관도 현물을 소폭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단독이 코스피, 코스닥 등 동반 순매수를 오전 기준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33.2%로 연내 최저까지 밀렸습니다.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팔기도 했고요. 오늘은 2차전지 중심으로 매일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44.7%로 연내 최저까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1월 27일 이후에 순매도 지속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 누적 순매수는 3조 원 정도 가량인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다면 약 1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누적 순매수가 3조 원인데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면 12조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네, 9조 5천억 정도를 뭐 외국인들이 더 팔았다 볼 수 있겠죠. 자,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되는 가운데 장중 1437원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12월 FOMC 경계감에 강달러가 역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또 매도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또 완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보조금 폐지 추진, 그리고 전기차 관세, 배터리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한다. 그 이후에 국가별로 따로 각각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안 좋았죠. 이번 보도는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2차 전지 밸류체인 동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LG엔솔, 삼성 SI,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중국 생산법인 설립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캐펙스 증가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가 역시 삼양식품이 지표가 좋아지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가지고 50주 신고가 나왔고요. 수출도 우호적이고 강달러가 역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삼양식품에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HD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이 52주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고요. 전일 HD 현대조선 부분 3사가 밸류업 공시 및 배당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11월 동행지표 생산 제외한 소비와 투자, 내수가 부진한 지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고요. 화학, 철강 포함 경기 민감 업종들이 재차 하락세를 보이기도 한 겁니다. FOMC 경계감에 따른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중국 내수 부진 등에 대한 지수 상방이 약간 제한된 듯한 느낌도 받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 단기 속등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2차전지 부진에 따른 6개월 만에 반락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브로드컴 강세,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 따른 미국 기술주 강세에 연동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 약세 보였고요. IT 부품이라든지 일부 AI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 축소,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소식에 2차전지 역시 오늘 하락세를 주도했던 섹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본다면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 주사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점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강세였는데 인벤티지 랩은 장중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수급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면서 연이틀 하락을 보였는데요. 2500선은 일시적으로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일시적으로 2500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뒤에 연이틀 하락세를 보였고요.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인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라는 재료는 이미 좀 한 단계 소멸이 됐고 역시나 탄핵 가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마지막 헌재 관련된 결과가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기 심리 유입도 되고 있고요. 지난주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25bp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에 점도표, 경제 전망 발표 결과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관심에서 투자자들의 저울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전일 미국 증시도 브로드컴이나 테슬라 등 일부
기술주 몇몇 종목을 빼고 나면 그렇게 분위기는 장은 상승했지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아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약화된 수요와 차기 행정부 관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S&P 제조업 PMI가 48.3으로 부진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49.7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부진한 48.3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오늘 증시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은 화학과 전기전자, IT 서비스가 약세였고요. 반면 비금속과 섬유 의류, 건설 쪽이 상승세를 보였고, 트럼프 정권 인수팀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좋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외에도 뭐 트럼프 당선인이 약국 혜택 관리자, 이게 PMV라고 하는데 이를 겨냥해서 가격을 부풀리는 존재라고 비난함에 따라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서 오늘도 국내의 일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해당 흐름 반영하면서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국내 대형 CDMO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 대웅제약이나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부 종목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 AI 반도체 실적 기대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NVIDIA-J와 미국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순풍이 유입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HBM 관련주라든지 리노공업 등의 소부장 업체 또한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뭐 SK하이닉스와 달리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약간 수급적인 훈풍이 유입되지 못하고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하락했던 원전 업종도 회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HI가 500억 규모의 쿠웨이트 HRSG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였고, SK 현대일렉트릭, 한전기술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 유지 기대감이 여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간 인수를 통한 시너지 기대되는 효성,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매 결산 기말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 공시한 롯데주를 비롯해서 지주사들이 선배당 후 투자 제도를 반영함에 따라 CJ 등의 지주회사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CJ가 최근 상당히 주가가 좋죠. 자, 특징주로서는 LIG 넥스원, 미국 최대 드론 업체 MOU를 통해서 군용 드론 시장을 진입한 소식에 LIG 넥스원이 차별적으로 급반등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종이 하락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금융과 출판, 매체 복지가 약세였고요. 반면 섬유 의료와 기계 장비가 코스닥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마진 개선 가능한 호실적을 갖고 있고, 수출 업종이 중심으로 특히 조선과 방산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익 전망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에 또 주목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섹터도 역시 조선 업종은 반등세가 나왔고, 방산은 최근에 좀 주춤한데, 그래서 LIG 넥스원은 오늘 드론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외에 방산 업종은 좀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업사이클 이익 전망이 상향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 유입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휴전 협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후년까지 일단은 방산 업종들의 이익 추형 상향치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시장 이야기는 일단 정리를 그렇게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래세증권 자료인데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국내 수급인데 왼쪽 표에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7월 정도까지 26조 7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쭉 들어왔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지금 4조 4천억까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2조 정도를 판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 회색 실선을 보시면 개인들이 꽤 사다가 지금 뭐 거의 1년간으로 본다면 그냥 뭐 사고 팔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다가 조금은 그 하락폭, 순매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반도체인데요. 이게 약 17조 6천원까지 샀다가 지금 오른쪽 이 오렌지 색깔 보이는 실선이 6조 5천원까지 마이너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이 부분에서 한 2, 3조 정도를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은색 실선은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수급인데 약 10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고 시장 전체를 파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국내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이 결국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은 7월 이후에 22조 원 넘게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반도체만 24조 원 정도 파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반도체만 팔았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종별 수급 동향인데 최근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왔는데 연초에 밸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소해 보려고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탄핵 정국에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대됐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비교적 컸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보세요. 보험, 자동차, 은행, 반도체가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검은색 네모를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와 보험 그리고 은행 이렇게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계속 팔았죠. 근데 월간으로 보시면 왼쪽 쪽에 네모난 파란 검은색 막 그 표를 보시면 보험과 자동차, 은행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컸던 은행, 자동차, 보험 등을 이번에 월간 단위를 봤을 때 12월 접어들면서 이렇게 관련된 그 계엄 이슈, 탄핵 정국이 생기면서 오히려 올해 많이 샀던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간 단위를 봤을 때 제일 특히나 많이 팔았던 것은 은행 쪽을 많이 팔았고요. 그럼 자동차, 보험 순으로 일단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연간 단위로도 팔았고 월간 단위로도 제일 많이 팔았다. 이렇게 반도체가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국내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지금 왼쪽 표에 보시면 왼쪽에 오렌지 색깔을 보시는 게 국내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한 50조에서 55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국면이고요. 과거에 75조 이상 21년도에 이렇게 예탁금이 있었는데 지금 50조에서 55조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보시면 검은색 실선입니다. 보시면 신용잔고가 22년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신용융자잔고가 2020년 8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 코스피가 지금 12개월 선행 PBR이 0.8배 수준까지 거의 락바텀 수준까지 빠져 있는데 신용융자잔고가 급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8월 정도 수준까지 최저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보시면 미수금 잔고인데요. 미수금 잔고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 수요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수금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어쨌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신용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미수금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내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지금은 미수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미수금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매크로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신용하실 바에는 대출이나 그러니까 미수를 하실 바에는 대출이나 신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미수가 3일 내에 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좀 쫓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꼭 제가 뭐 신용이나 미수, 뭐 대출 이런 거 쓰시라는 말은 아닌데 굳이 꼭 미수를 하셔야 되겠다면 오히려 신용이나 대출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비슷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아무튼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높은 구간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오늘 반도체 소부장 IT 부품인데요. 최근에 의외로 이 4분기 특히 12월이면 비수기인데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직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재고 비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선오더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12월에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전일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는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6% 급등을 했고요. 램 리서치도 2%, 인텔도 2.4%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11.2% 추가 상승하면서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12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 이게 이제 자체 맞춤형 이렇게 AI 칩이 되겠죠.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고, 이들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회사인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AI 시대를 맞아서 주문형 반도체, ASIC, 이게 ASIC 반도체인데요. 이게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브로드컴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내년부터 ASIC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 GPU 못지않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SIC 반도체가 학습, 추론 등 철저하게 특정 기능에 특화된 맞춤으로 설계 생산한 칩인데, GPU 가격 대비 가격이라든지 전력 소모, 총 투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에서 GPU의 대체제로 주목을 또 받고 있다는 점에서 ASIC 반도체 이 관련된 관련군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 보면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 리노고음이나 ISC 이런 종목들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결국 HBM4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일부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 한미반도체는 꽤 강하게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IT 쪽에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 의외로 제이오 관련된 트러블이 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21,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27,000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3분기가 한 26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4분기에는 한 3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제이오 인수가 약간 미스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상증자 관련된 디스카운트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본업에서 AI 가속기라든지 AI 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12월에 한 달 분기 지금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솟았다는 약간의 소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단에 대해서 본업에서 제이오 인수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유상증자만 안 했다면 진짜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이오 인수 때문에 일단 좀 납득하기 어려운 유상증자를 벌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이오가 그렇게 매출단도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적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왔다 갔다 1,000억이 안 될 수도 있고 1,000억 원저리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24년이죠 올해. 근데 25년도에는 한 1,700억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업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이오가 적자가 아니고 인수를 하면서 연결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디스카운트 될 요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의 어떤 글쎄요, 시가총액이 이 본업 AI 가속기업 AI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주가면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약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좀 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갈 기관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이걸 좋게 보고 중장기를 좋게 보고 또 사는 기관들이 또 만약에 들어온다면, 빈집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온다면 일정 부분 조금은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쎄 말은 모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목표 주가 하향이 많이 됐죠. 이번에 이해할 수 없는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됐지만, 그래도 본업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을 만약에 확신을 시켜준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유상증자가 1차
유상증자 기준가가 27,350원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마 2차 발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5,500억 정도를 증자를 성공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주식수 물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27,350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기준가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확정 기준가가 확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5,500억 관련된 자금을 못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튼 좀 올려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좀 올려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어쨌든 100% 이상 대부분 다 이제 청약이 다 들어오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야, 그 큰 돈을 대주주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실권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민폐인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대주주가 좀 들어온다고 확약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약에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점수를 주게 된다면 그리고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쌓이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일정 부분까지는 그래도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그냥 논리로 추론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수페타시가 뭐 아직도 뭐 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최근에 일단 눈에 띄게 급락세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일단 뭔가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팔로우업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저도 일단 제휴 인수에 대한 유상증자는 조금 약간 어이가 없었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심으로도 정말 아쉽죠. 그런 것만 없었다면 이수페타시가 지금 주가일까, 지금의 어떤 그 주가에 머물러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최근에 AI 관련된 기회가 브로드컴 시작으로 일단 분위기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IT 부품이나 반도체 소부장에 온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18일날 현지 시간 미국 최대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돼 있는데 이번 분기 매출 전망치를 역대 최대인 87억 달러로 일단 제시한 바가 있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높은 수준이고요. 기존 최고치인 82억 8천만 달러보다 5% 이상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 추정치가 일부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티에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150달러 정도까지 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은 컨센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시티 쪽의 이야기인데요. 시티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넬리가 12월 18일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 150달러 유지를 했습니다. 시티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컨센을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주로 기존 DRAM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로 기인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핸드셋 부분의 DRAM 재고 과잉에도 불구하고 시티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이런 문제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공급 과잉이 봄까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25년도에 예상되는 우호적인 수요와 공급 역학을 언급하면서 마이크론의 DRAM 사업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일단 유지는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1분기 지나고 2분기 정도부터는 DRAM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면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울투자증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 공백과 주가 선행성을 보면 바닥 다지기에 들어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대형주 실적은 컨센 대비 하회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까지 약간의 부진한 ASP 가격에 대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이미 현재 업종 주가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단기적으로 업종 반등 모멘텀이 공백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은 25년 3분기부터 가격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주가의 2개 분기 선행성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급 공백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적 확인 과정에서 25년 연중 저점 자지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정적 동향이 공식화될 1월 실적 발표 시즌을 전체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추정치 하향 배경은 범용 수요의 부진과 중국 업체들의 공급 확대, 부정적 가격 형성 심리가 있다는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1기 이후에 중국 생산업체들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디램 쪽에 JHICC 그리고 CXMT 그다음에 YMTC 등이 있는데 미국 제재가 일단 생기면서 대중 수출 통제 발표가 됐죠. 규제 기준 설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연되거나 미국 제재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 차질이라든지 장비 업체가 철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제재 결과 애플 YMTC SSD 조달 계획 철회를 하고요. PC OEM 그다음에 YMTC 샘플링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3년 접어들면서 10월에 대중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CXMT가 뭐 잘한다, 캐파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파 이꼴 시장에 대한 공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캐파하고 공급의 실질적인 공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캐파가 아무리 많아도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공급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CXMT 관련된 대규모 캐파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거다. 이거는 과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분기별 디램 ASP 증가율 추이 전망인데 보시면은 24년 4분기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빠지다가 1분기 저점 확인하고 1분기부터 쭉 가격이 디램과 이 디램이죠. 분기별 디램입니다. 가격이 올라오면서 역성장에서 일단 플러스권으로 올라서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리고 2분기 지나면서 오히려 성장 쪽으로 접어든다.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분기 한 6개월 정도 선행한 주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바닥 다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이야기 보면 낸드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25년 1분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2분기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3분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에서 이제 이렇게 ASP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접어드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디램이나 어쨌든 낸드 같은 부분도 대부분 2분기 지나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단기 불황 속에서 일단 경쟁력이 좀 더 빚을 발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실적단으로 봤을 때는 아마 수익성 방어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뭐 상당히 좀 어려운데 SK 하이닉스가 역시 단기 불황 속에서 더욱 좋고 그래서 탑픽이고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컨센 대비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빠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역시나 좀 싸다,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수급에 대한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여타 업종 중에 가장 열의에 있고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곡점이 시작이 되면 이제 다시 사기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CXMT의 공급 확대 영향인데 자, DDR5 제품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EUV 장비 없이 셀에서의 미세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년 유의미한 DDR5 영향은 CXMT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분기별 가격 정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지나면서 디램과 낸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SK증권의 IT 부품에 대한, IT 소비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최근에 IT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AI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 기대감은 지속 상승 중에 있고요. GPU라든지 HBM, 그 다음에 코스, 그 다음에 뭐 ASIC 반도체 이런 관련해서 AI 인프라 구축 공급망에 해당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대응 전략 점검인데 자 11월 포워드 PR 하단에 있는 저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솔브레인과 유니셈, 원익 QNC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 이슈 모멘텀으로 본다면 칩스법 관련된 투자 보조금 기대에 대해서 원익 IPS, 유니셈, FST, 코미코,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그리고 25년 컨빅션 우위 AI마 선당 공정 관련해서 이제 컨빅션을 가진 종목들 본다면 파크 시스템즈, 리노공업, ISC, 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리노공업과 ISC,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응을 해보자라고 SK증권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내년 2분기도 좋다 하더라도 6개월 선행하는 주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대부분 2개 분기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부터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 표. 이게 뭐냐면
점선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땡땡땡땡 세로축에 점선 부분이 있는데 보면 제일 위쪽에 보라색 색깔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이 부분이 장비 쪽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세미컨덕터스 이제 관련된 반도체 쪽이고 그다음 밑에 파란색 쪽은 컴퓨터 이퀴먼트 컴퓨터 장비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테크 아닌 올 인더스트리이죠. 그러니까 하이테크를 빼고는 다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세로축으로 땡땡땡땡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단 칩스법입니다. 칩스 액트. 그 뒤로 어떻게 되죠? 성장성을 봤을 때 하이테크 부분을 빼고 난 인더스트리는 거의 횡보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스 그다음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셀러레이트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칩스법 관련된 메시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프로덕션 이 제품에 대한 증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들 관련해서 본다면 과연 칩스법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칩스법을 과연 완전히 폐기하거나 이렇게 물릴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칩스법 관련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곤욕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이야기를 하는 쪽이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나 IT 부품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재재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멜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5년 LCO2 운반선 발주 확대의 가능성을 뒷받침한 뉴스를 확인했다 보면서 12월 16일 영국과 노르웨이의 각 수상들은 노르웨이의 버진 지역 내에 노던 라이츠 CCUS 플랜트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던 라이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쉘이라든지 토탈 에너지 이런 쪽에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운영하는 이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이 관련된 플랜트입니다. CCUS라고 불리죠. 이 플랜트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에너지 협력과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운송 관련된 저장에 관련된 가능성을 논의했고 사후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와 관련해서 노르웨이와 영국은 북해 지역의 탄소 매장 허브에 대한 공동 개발과 이산화탄소 운송 루트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2040년도에는 CO2 저장 비용을 연간 28억 4천만 달러씩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결국 최근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등장, 그에 대한 긍정적 시장 반영이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등장으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역시 VLAC, 암모니아 운반선이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역시 조선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특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선이 상당히 좀 한국이 잘하고 있고 지금 70% 정도 이상의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의 평가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조선기재재가 그렇게 움직인다 이 보는 것 같고요. 일부 지금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동선화이텍, 인화전공,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일단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HJ중공업은 해군 대형 수송함, 고속 상륙정, 외주 창정비 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 그리고 약 867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에 또 긍정적으로 HJ중공업도 이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일부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야기를 보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자,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이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고 이는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보이고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고 있고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에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따로 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게 이야기가 울리면서 결국 2차 전지나 관련된 리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전환팀은 역시 바이든의 EV 배출가스 정책을 철회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 급등 영향이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최근에 들어오는 테마가 새롭게 계속 눈에 띄는 게 양자 컴퓨팅이죠.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가 23.59%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도 17.74%, 퀀텀 컴퓨팅도 65.25%나 급등했고요. D-웨이브 퀀텀도 44.6%,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 윌로우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고요. 구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로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구글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양자 컴퓨터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 분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약간 출렁거리기도 했거든요. 약간 조정도 나왔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여전히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탄소 포집 CCUS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CCUS 탄소 포집 기술 투자 지속 전망 속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게 CCUS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IRA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CCUS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어쨌든 1억 달러 규모의 경영대를 개최한 가운데 기존 산업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대신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CCUS 기술이 화석 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주요국들이 CCUS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도 수출 측면에서 관련 기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CUS 관련된 품목 대미 수출액은 2020년 약 1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크게 늘어났죠.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 4년 만에. 특히 SK그룹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스 분리막 전문기업인 에어레인에 투자하면서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포스코도 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함께 CCUS 기술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협력해서 셰퍼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봐서는 유니드, 그다음에 SCC 에너지,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에코아이 등의 일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 봤고요. SK그룹 투자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인 에어레인도 오늘 급등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심으로 탄소 포집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트럼프 2기 에너지 전략에서 탄소 포집의 성장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실제 트럼프가 2018년 2월에 이 관련해서 초당적 예산 법안을 통해서 CCUS 프로젝트에 지급된 보조금인 45Q 텍스 크레딧의 공제 금액을 확대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역시 CCUS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유니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니드 관련해서 탄소 포집의 흡착제로 사용되는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1위로 탄소 포집 시장에서 확대 수혜주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10% 정도 이상 주가 오르지 않았나요? 예, 유니드가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23년 염화칼륨 생산량은 약 6,200만 톤 정도 수준인데, 지역별로는 넘버 1이 캐나다이고요. 마켓쉐어가 39%, 그리고 넘버 2가 러시아 19%, 넘버 3가 중국의 12%, 그리고 네 번째가 벨라루스 10% 정도 MS를 갖고 있는데, 12월 4일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가격 상승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염화칼륨 생산량을 10에서 11%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합산 마켓쉐어는 30%에 달하기 때문에 양국의 생산량 감축이 염화칼륨 및 가성 탄산칼륨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면 유니드 같은 경우는 캐나다로부터 전량 원재료를 조달해서 원료가보다 제품가 인상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니드를 상당히 좋게 봤고요. 4분기 증익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5년 계속되면서 PBR이 현재 유니드가 0.4배 수준의 저평가되어 있고 ROE 10%로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유니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50% 정도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절대 저평가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만 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의 스카이듀와 인도 태평양 지역 군용 드론 시장 공략 소식에 관련주 LIG 넥스원이 급등세를 나타났죠. 한 7% 정도 올랐나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LIG 넥스원이 일단은 미국의 최대 드론 기업인 스카이듀와 양사가 11일 드론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스카이듀의 자율 드론 플랫폼 X10 뒤에 LIG 넥슨의 정밀 전자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태 지역 특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업이 인태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드론 사업 확장과 신사업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 규모는 마켓에 따르면은 2024년 218억 1천만 달러 수준에서 2033년 약 10년 만에 566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1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거의 2배 정도, 10년 만에 2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을 비롯해서 DTNC, 네온테크, 에이럭스, 딥마인드 등의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우처증권은 그 외에도 개발 중인 무기 체계를 사겠다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산 관련주를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무기 체계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 부분은 아마 화면으로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올려드리는 3프로 TV 앱 내에서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이게 관련 자료가 있고, 아니면은 다우처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이렇게 LSAM 관련된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 그리고 담당 업체를 본다면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대탄도 유도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항공기 유도탄은 LIG 넥스원 이렇게 됐는데 2027년까지 한국에 실전 배치가 될 것이고, 개발 단계부터 구매하겠다는 중동 고객들이 쭉 줄 서 있는데 2023년 2월부터 UAE에 관심설이 나오고 있고요. 23년 11월에 RFI의 방위사업청에 예비 수출승이 나왔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고도에서 고고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OE에서 3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더 확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MSAM에서 LSAM까지 10년 이상의 일감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무기체계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방산이 여전히 먹거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실제로 방산은 내년에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뭐 종전, 휴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가는 좀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서 이렇게 B2B 정부와 정부 간의 어쨌든 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주춤하고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제3세계 아시아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단 군대 현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리포트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내일에도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